우주가 무한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때의 느낌은 정말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수십억, 수백억 광년 떨어진 먼 곳조차도 이 광대한 우주에서는 보잘것없는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우주에는 정말 끝이 없을까요? 혹시 어떤 경계가 존재하는 것은 아닐까요? 만약 경계가 있다면 그 밖의 풍경은 어떨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현대과학은 의문을 해소하는 동시에 더 많은 수수께끼를 낳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눈앞의 현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기묘하고 알 수 없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함께 이 비밀을 하나씩 풀어봅시다. 먼저 우리 눈앞에 있는 세계인 관측 가능한 우주를 알아봅시다. 현재 주류 우주론인 람다 CDM 모델에 따르면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우주의 반지름은 약 465억 광년입니다. 그리고 우주 전체의 나이는 약 138억 년으로 추정됩니다. 람다 CDM 모델은 우주의 가속 팽창을 주도하는 암흑 에너지와 우주의 거대 구조를 형성하는 차가운 암흑 물질을 포함하는 현대 우주론의 초석입니다. 이 모델은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 중력 렌즈 효과, 은하의 스펙트럼 분포를 포함한 세 가지 주요 관측 증거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 모델의 추론에 따르면 우주는 무한할 수 있습니다. 설령 유한하더라도 경계가 전혀 없습니다. 이는 다소 모순적이고 혼란스럽게 들리므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의 중요한 질문이 떠오릅니다. 왜 관측 가능한 우주의 지름은 930억 광년인데 우주의 나이는 138억 년에 불과할까요? 우주는 빅뱅이라고 불리는 사건에서 탄생한 것이 아닌가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먼 경계는 빛이 138억 년 동안 이동한 거리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주 가장자리의 팽창 속도가 광속을 초과했다는 뜻일까요? 팽창하는 것은 공간 자체. 상황은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공간 속의 물체가 아니라 공간 자체가 팽창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두 사람이 결투하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한 명은 용감한 전사이고 다른 한 명은 겁쟁이 도망자입니다. 도망자는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총을 쏘고 즉시 달아납니다. 총알이 전사를 맞을 때 도망자는 이미 아주 멀리 달아나 있습니다. 이제 전사를 우리 자신으로, 총알을 광터로, 도망자를 저 멀리 있는 우주의 가장자리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우주의 평균 팽창 속도를 대략적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465억 광년을 138억 년으로 나누면 약 3.37년 광년으로 광속의 3.37배에 해당합니다. 이 속도는 놀랍게 들리겠지만 놀랄 필요는 없습니다. 광속 제한은 물체가 공간에서 운동할 때만 적용되며 공간 자체의 팽창 속도는 원칙적으로 매우 빨라질 수 있고 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465억 광년은 우리가 현재 관측 가능한 우주의 반지름이며 이 데이터는 과학계에서 신뢰할 수 있는 추정치입니다. 그렇다면 우주 전체의 실제 범위는 얼마나 될까요? 여기서부터는 좀 더 추측적인 영역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표준 LCDM 모델은 빅뱅이 발생한 후 극히 짧은 시간부터 현재까지의 우주 진화를 설명합니다. 이전의 결투 비율을 계속해서 적용해 봅시다. 총알이 총구를 따난 후 도망자가 어떻게 움직였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렇다면 화약에 불이 붙고 총알이 총구에서 나오기 직전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순간에는 세상이 아직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양자세계의 적도에서 상상하지 힘든 그 짧은 시간 동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주 급팽창 이론이 설명하는 공백입니다. 급팽창 이론은 시간 0부터 극히 짧은 순간까지 우주의 팽창 속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빨랐다고 주장합니다. 그 찰나의 순간에 우주는 최소 10의 26제곱배 팽창했습니다. 간단히 말해 빅뱅이 막 시작되었을 때 우주는 양성자보다 작았을 수 있지만 그 팽창이 끝났을 때는 이미 집안채만해졌을 수 있습니다. 그 팽창 속도는 초당 10의 32제곱미터로 광속을 훨씬 초과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가장 보수적인 추정치에 불과합니다. 이론에 따라 당시의 팽창 배율은 10의 30제곱에서 10의 60제곱에 달할 수도 있었으며 이는 그 팽창이 끝났을 때 우주의 크기가 10의 34제곱미터 또는 그 이상에 달할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1000억 광년에 해당하며 우리가 현재 관측 가능한 우주 범위의 1000만 배입니다.
우리가 은하수를 묘사하는 그림을 기억하시나요? 은하수는 거대한 원덱처럼 생겼고 태양계는 그 안에 있는 작은 점에 불과합니다. 이제 그 태양계를 나타내는 작은 점이 사실은 우리가 현재 관측할 수 있는 우주 전체라고 상상해 보세요. 이 느낌이 여러분을 작아 보이게 하거나 심지어 상실감을 느끼게 합니까? 우리가 광대한 우주에서 한낱 티끌에 불과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이러한 직관적인 비교는 여전히 마음을 흔듭니다. 하지만 상황이 그렇게 우울하지만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논의한 우주 전체의 크기는 아직도 이론적 추측 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촉근 이론이 우주의 크기를 말려있는 여분의 차원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이론의 심연입니다. 너무 많은 우주 형태가 존재할 수 있어 과학자들은 이를 이론적 진흙탕이라고 농담삼아 부릅니다. 이 가능한 모델들 중에는 전체 우주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그렇게 커다랗지 않고 어쩌면 우리가 현재 관측할 수 있는 범위보다 조금 더 클 뿐일 수도 있다는 관점도 포함됩니다. 유한하지만 경계가 없는 우주.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모순을 느끼셨을 수 있습니다. 방금 급팽창, 기하급수적 성장, 수조광년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이제 와서 우주가 작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촉근 이론과 일부 양자 우주 모델에서 이 가설은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핵심 주장은 우리가 보는 우주는 138억 년 동안 빛이 우리에게 도달할 수 있었던 영역이고 공간이 팽창한 후 남은 가시적인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의 지평선 너머는 절대적인 미지의 영역입니다. 공간이 계속해서 확장되는지 아니면 구처럼 굽어서 종료가 되는지 또는 도넛처럼 복잡한 토포 구조를 가졌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평선 너머의 어떤 것도 관측하지 못하고 측정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역에서는 공간의 팽창 속도가 이미 광속을 초과해서 그곳의 빛은 영원히 우리에게 도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논리적 추론과 모델 구축에만 의존할 수 있습니다. 그중 한 가지 추론은 아마도 먼 곳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급팽창에 의존하지 않는 일부 우주 모델에 따르면 우주는 유한할 수 있고 그 크기 또한 이전의 추정치보다 훨씬 작을 수 있으며 아마도 관측 가능한 범위보다 수백 배 정도 클 뿐입니다. 수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우주는 지구 표면처럼 폐쇄되어 있고 유한하지만 경계가 없을 수 있습니다. 마치 지구를 항해할 때 영원히 경계에 부딪히지 않고 항상 유한한 구면 위에 머무는 것과 같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만약 우주 전체가 우리가 보는 것보다 조금 더 클 뿐이라면 우리가 보고 있는 광경은 거의 전부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의 균일성과 공간 기하학의 놀라운 평탄성 같은 특징은 관측 가능한 범위 외부에 특별히 다른 것이 없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외부에서 강력한 중력적 교란이 존재한다면 우리가 관측하는 우주 구조에도 왜곡 효과를 일으켜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는 그러한 현상을 전혀 관측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우주는 정교하고 폐쇄된 유한한 시스템일까요?